국민연금 20년 넣었는데 30만 원? 이건 몰라서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철수 씨, 올해 68이신데요. 지난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요. 연금 예상액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내년이면 만 65세라서요. 국민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철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요. 봉투를 뜯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납부했으니까요. 월 80만 원 정도는 나오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요. 통지서를 보는 순간요. 철수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월 수령액 32만 4,560원. 32만 원이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철수 씨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요. 숫자는 똑같았어요. 20년 넣었는데 겨우 32만 원? 철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70만 원, 8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요. 자신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철수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건강보험료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수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 연금 예상액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철수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고객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요. 총 가입 기간이 237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237개월이요? 그게 몇 년인데요? 19년 9개월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저 20년 넘게 넣었는데요. 저희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수 씨는 화가 치밀었어요.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객님, 일단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요. 잘못된 연금액을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법과요. 가입 이력 확인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잘못된 기록 정정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철수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건요. 1999년이었어요. 당시 44살이었거든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업자였기 때문에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죠. 여보, 우리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국민연금 꼭 넣자. 아내와 함께 결정했어요. 매달 성실하게 납부했거든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이 돈이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철수 씨는 그렇게 믿었어요. 2005년이었어요. 인쇄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요.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요. 혼자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연금은 꼭 넣어야지. 수입이 줄었지만요. 연금 납부는 계속했어요. 2010년이었어요. 디지털 인쇄가 대세가 되면서요. 철수 씨 인쇄소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폐업해야 하나. 고민 끝에요. 인쇄소를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작은 건물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직장인이네. 건물 관리실에 취직하면서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됐어요. 연금은 계속 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철수 씨는 안심했어요. 2015년이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요. 관리업체도 바뀌었거든요.
철수 씨, 다음 달부터 새 업체로 옮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새 관리업체로 이직했어요. 4대 보험 다 들어가죠? 네, 걱정 마세요. 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새 업체 사장이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철수 씨는 몰랐어요. 급여 명세서에는요. 국민연금 공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잘 내고 있구나. 철수 씨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공단에 신고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2018년이었어요. 관리업체가 또 바뀌었어요. 철수 씨, 이번에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세 번째 업체로 이직했거든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급여에서는 연금을 떼갔지만요. 공단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전혀 몰랐어요. 나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2023년 가을이었어요. 만 65세가 다가오면서요. 연금 예상액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금액을 본 거죠. 32만 원? 20년 넣었는데요. 겨우 32만 원이라니요. 며칠 후요. 철수 씨는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를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10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철수 씨는 상담 창구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연금 예상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상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총 가입 기간이 237개월이네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넣었거든요. 잠시만요. 가입 이력을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철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여기까지는 맞네. 2010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것도 맞고. 그런데 철수 씨의 손이 멈췄어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록이 없어요? 네, 이 기간 동안 납부 기록이 없으시네요. 말도 안 돼요. 저 계속 냈다고요. 급여 명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철수 씨는 흥분했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급여 명세서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집에 있는데. 일단 급여 명세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당시 직장 정보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고를 뒤져서요. 옛날 급여 명세서를 찾아냈거든요. 있다. 여기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급여 명세서가 모두 있었어요. 매달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증거야. 철수 씨는 다음 날 다시 공단을 찾아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국민연금 공제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상담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네. 급여 명세서에는 공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도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급여에서는 공제를 했지만요. 공단에 납부를 안 한 거죠. 철수 씨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사업주가 가져간 거죠. 횡령입니다. 이럴 수가. 철수 씨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3년 반 동안요. 매달 연금을 냈는데요. 회사가 가로챈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사업장에 연락해서 미납분을 납부하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사장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고객님이 직접 납부하셔야 해요.
제가요? 왜 제가 내야 해요? 전 이미 냈다고요.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요. 연락이 안 되면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기간은 가입 이력에서 빠지는 건가요? 네,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년 반이면 42개월인데 그럼 제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데요? 상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월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요? 철수 씨는 망연자실했어요. 회사의 횡령 때문에요. 자신의 연금이 2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연금이 32만 원밖에 안 나온대. 뭐? 20년 넣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한 거래. 3년 반 동안.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다시 내야 한대.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를 내야 하는데? 철수 씨는 계산해 봤어요. 42개월 동안의 미납금이요. 연체료까지 합치면요. 약 1,500만 원이었거든요. 1,500만 원이라고. 응. 그 돈 어디서 구해? 모르겠어. 부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철수 씨는 다시 공단에 전화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업주를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고소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든지요. 분할 납부요? 네, 60개월까지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계산해 봤어요. 60개월로 나누면요. 매달 25만 원씩 내야 했어요. 월 25만 원씩 5년 동안.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철수 씨 부부는요. 현재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수입은 월 150만 원이었고요.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어요. 월 25만 원을 어떻게 내? 철수 씨는 머리를 감쌌어요. 며칠 후요. 철수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연금 얼마나 나와? 나는 월 78만 원 나온다던데? 나는 85만 원. 난 72만 원. 친구들은 모두 70만 원 이상이었어요. 너는? 나는 32만 원. 뭐? 너 몇 년 넣었는데? 20년 넘게. 그럼 왜 그렇게 적어? 철수 씨는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분노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공단에 다시 가봐. 이미 갔다 왔어. 우리가 내라는데. 아니야. 제대로 싸워봐.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친구 말에 철수 씨는 용기를 냈어요. 그래, 제대로 싸워보자. 철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미납 사업주 책임, 급여 공제 후 미납 후, 여러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요. 엄청 많다는 것을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이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였어요. 소송. 철수 씨는 고민했어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수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국민연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예약하시겠어요? 네. 일주일 후요. 철수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사연을 들어줬거든요. 급여 명세서에는 공제가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는 신고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나요? 안 됩니다. 회사도 망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는 공제하고요.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를 고소하는 것이고요. 회사가 망했는데요. 그래도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방법은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공단을요? 네. 급여 명세서가 증거로 있으니까요. 공단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승소한 사례도 있고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1심만 1년 정도 걸립니다. 항소까지 가면 23년이고요. 그렇게 오래. 그리고 소송 비용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30만 5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철수 씨는 망설여졌어요. 그 돈도 부담이었거든요. 다만요,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정말요? 네. 고객님 소득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철수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철수 씨는 바로 서류를 준비했어요. 며칠 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철수님,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배정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네. 일주일 후요. 철수 씨는 담당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민수 변호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급여 명세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철수 씨는 3년 반치 급여 명세서를 모두 꺼냈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거든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으니까요. 공단이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도록요. 변호사는 소송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공단에 이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제 권리를 찾는 거니까요. 철수 씨는 결심이 섰어요. 끝까지 싸워보자. 변호사가 먼저 공단에 이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급여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보시죠. 한 달이 지났어요. 공단에서 답변이 왔거든요. 이해 신청 기각. 이유는 이랬어요. 급여 명세서만으로는 실제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은 가입자 책임이 아님. 철수 씨는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급여 명세서가 증거잖아요. 변호사가 진정시켰어요.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요,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를 보여줬어요. 2019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가입 기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2021년 대법원 판결도 있고요. 철수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어요. 이철수 vs 국민연금공단.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첫 재판일이었어요. 철수 씨는 법정에 섰거든요.
긴장됐지만요. 변호사를 믿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42개월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급여명 세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피고 측 답변은 공단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급여명 세서만으로는 실제 납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원고 측 반박하십시오. 재판장님, 원고는 근로자로서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사업주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것인데요. 이를 원고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요. 재판이 열렸거든요. 철수 씨는 매번 참석했어요. 재판이 거듭될수록요. 증거가 쌓여갔어요. 변호사는 사업주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사업주가 법정에 섰거든요. 증인은 원고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습니까? 네. 공제했습니다. 공단에 납부했습니까? 사업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변하십시오.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왜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럼 공제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회사 운영 자금으로.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사업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몇 달 후요.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원고 승소.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원고는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다. 사업주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4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연금액을 재산정하라.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겼다. 이겼어. 변호사가 축하해줬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요. 공단이 항소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거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공단은 끈질기게 항소했거든요.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급여명 세서만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하면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철수 씨 변호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요. 사업주의 범죄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요, 명백한 부정의입니다. 2심 재판부는 신중했어요. 여러 차례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요. 2심 판결이 나왔어요. 항소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한다. 공단이 또 상고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건가? 철수 씨는 지쳤어요.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변호사님, 언제까지 싸워야 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끝입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일이 왔거든요. 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요. 판결문을 받아봤어요.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최종 승소였어요. 3년 반 만의 승리였거든요. 철수 씨는 법원 밖에서요.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며칠 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철수님, 가입 기간이 수정되었습니다. 재산정된 연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 수령액이요. 82만 3,440원입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82만 원이라고요? 네, 42개월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2만 원에서 82만 원으로요.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요.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월 82만 원이래. 정말요? 오빠. 부부는 껴안고 울었어요. 3년 반 동안의 싸움이요.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다음 달부터요. 철수 씨는 월 82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면 우리 노후가 안정되겠어. 철수 씨는 안도했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나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철수 씨는 주변에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요. 급여 명세서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잘못된 기록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감사해했어요. 철수야, 내 덕분에 나도 확인해 봤어. 고마워. 철수 씨는 뿌듯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철수 씨는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월 82만 원의 연금으로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철수 씨에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철수님 사연을 방송하고 싶습니다. 방송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거든요. 철수 씨는 승낙했어요.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방송이 나간 후요. 엄청난 반응이 왔어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기록이 빠져 있었어요.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입 이력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철수 씨의 싸움이요. 제도를 바꾼 거예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철수 씨 부부는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응. 우리 권리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거든요. 이제 우리 노후도 안심이네. 그러게. 82만 원이면 충분해.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여러분, 철수 씨의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관하세요. 급여 명세서, 계약서, 모든 서류가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싸우기 어려우면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찾으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면 당하게 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철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넣은 국민연금이요. 겨우 32만 원으로 나왔을 때요. 철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싸웠고요. 결국 82만 원을 받아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요.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도 철수 씨처럼요. 기록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는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최소 10년치는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요. 전화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확인해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